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몹시 가난했지만 가정은 화목하여 저는 씩씩하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비누나 주방 세제를 만드는 화학제품 제조회사에 다니셨는데 작은 회사라 월급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는데 이따금 동네 아주머니 댁에 파출부 일을 나가기도 하셨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엄마는 가사에 남다른 재주가 있으셨어요. 오죽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 냉장고 안을 한번 구경해보겠다고 줄을 다 설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해도 끝이었고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집안일 아니요. 그런데 미나네 집은 달라도 너무 달라. 살림의 고수가 아니면 이거 안 된다니까. 맞아. 미나 엄마는 주부 백단이란 말이 딱 어울리지. 바닥은 반들반들, 장롱에는 윤기가 차르르르르. 너무 눈이 부셔 파리도 실명을 할 판이라니까. 이 집 냉장고는 또 어떡호? 반찬통이 딱딱 각을 잡고 서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거수경례를 할 뻔했다니까. 반찬통에 라벨지 붙여놓은 거 보고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깐요. 장아찌, 파김치, 동치미, 음식 이름에 저장한 날짜까지 야무지게 적어놓으니 아이들도 엄마 없을 때 밥 굶을 일은 없겠어. 살림의 달인은 달라도 다르다니까. 그만들 놀리셔요. 언니네랑 크게 다를 것도 없더만요. 미나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집에 몰래 도깨비 방망이 숨겨둔 거 아니야? 살림을 뚝딱뚝딱 해주는 도깨비 말이야.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도 비결이 있을 거 아니야. 뭔데? 뭐야? 굳이 말하자면 장비빨이라고나 할까요? 장비빨이라고? 그게 뭔데? 짜잔? 이거 보세요. 뭐야? 그냥 천연수세미잖아. 천연수세미 진짜 좋아요. 처음엔 환경 생각해서 바꿨는데 이게 세척력이 끝내줘요. 쓱쓱 문지르면 기름도 다 지워지고 물에 안 불려진 눌러붙은 밥풀도 호도독 떨어져 나가요. 정말이지 힘 하나 안 들고 부드럽게 잘 닦인다니까요. 세제 살짝 묻혀서 거품 내면 거품도 엄청 잘 나요. 빨간 김치물도 바로 없어지고 구멍 숭숭 나 있어서 금방 건져대니 얼마나 위생적이게요. 그리고 이거. 그건 뭐야? 처음 보는 세제인데? 사실 저희 남편 회사 신제품인데요. 곰팡이 잡는 세제로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이걸 조금만 써도 욕실 청소에는 끝내주거든요. 미나 엄마 살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줘도 백단이네. 그 회사 홍보대사인 줄 알겠어? 남편 회사 홍보하는 게 너무 티났나요? 언니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안 그래도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아빠 회사의 신제품을 아주머니들에게 나눠주고 판매도 하는 홍보대사이자 판촉 사원이기도 하셨어요. 매사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엄마를 저는 어릴 때부터 존경해왔습니다. 아빠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 집 사정도 어려워졌는데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저희들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미나 아빠는 좋겠네. 와이프가 살림 잘해, 내조 잘해, 못하는 게 없으니 나 같으면 매일 업고 다니겠다. 언니는 진짜 내가 업혔다가는 미나 아빠 허리가 와그작 나가버릴걸요? 에이, 아무리 미나 아빠가 성마르긴 했어도 설마 그러려고. 아닌 게 아니라 갈수록 대추씨 마냥 삐쩍 말라가는 게 내가 다 걱정이 되더라. 요새 미나 아빠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언니들 보기에도 그래요? 안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요. 엄마가 걱정이 되어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자 옆집 아주머니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셨는데 그게 하필 담배 이야기였어요. 형님도 참, 그나저나 범인은 잡았어요? 형님네 문 앞에
담배 꽁쳐버리는 몹쓸 인간. 못 잡았어. 아유,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담배 피는 것도 용서가 안 돼. 정말 싫어. 길거리에 담배 피는 인간 옆에 있으면 그놈이 담배를 피는 건지 내가 피우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어쩜 그리 양심에 털이 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뭐 빽빽하다 빽빽해. 응? 내가 그 인간 잡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바짝 분질러 버릴 거야. 형님, 굳이 그런데 힘쓸 필요 없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수명 깎아먹는 짓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나 해요. 형님 집 앞에 담배 꽁쳐 버리는 것들 싹 다 단명하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옳지 옳지. 그럼 나도 우리 집 앞에서 담배 피는 것들 싹 다 폐암 걸려 돼지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때였어요. 언제 집에 돌아오셨는지 아빠가 시뻘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재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어머, 이제 미나 아빠 언제 오셨어요? 우린 미나 아빠한테 그런 게 아닌데. 더 놀다 가십시오. 전이만. 아빠는 꾸벅 인사를 한 뒤 아주머니들을 피해 후다닥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주머니들은 아빠의 갑작스런 고해성사에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평생 애연가로 살아왔고 담배를 끊을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담배 피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결국 아빠와 맺어졌다고 원통해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빠한테 감쪽같이 속았지 뭐니.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 아빠도 질색을 해서 나처럼 담배를 극혐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엄포를 놓았거든. 만일 당신이 담배를 피는 날이 오면 그때가 우리 헤어지는 날이라고. 그랬더니 절대 자기는 담배 안 핀다고 하더라. 그런데 얼마 안 돼 너희 아빠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우리 서로 비밀 하나씩 말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비밀로는 절대 싸워서도 안 되고 헤어지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수상하고 미심쩍어서 뭘 잘못했냐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는 거지. 자기가 담배를 핀다고. 세상에.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피워대는 골초였던 거 있지? 당신 언제부터 폈다고? 중1 때부터 피웠으니까 근 20년이 다 돼가네. 진짜 말이 쉽지. 금연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 건강 때문에 그러지. 요새 갑자기 살이 빠져서 가뜩이나 걱정돼 죽겠구만. 당신은 늘 만사태평이야. 미나야, 너도 담배 냄새 싫지? 응, 아빠. 담배 피지 마. 냄새나고 싫단 말이야. 미나야, 미안해.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볼게. 아빠 이제 비흡연자로 거듭날 거야. 진짜요?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보통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우셨대요. 새해에는 물론 무시로 금연을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해서 2주 만에 다시 폈다고 합니다. 아빠는 엄마와 연애할 때 담배 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엄마를 만나기 4월 전부터 담배를 안 피고 대신 향수를 뿌렸다고 해요. 어느새 정이 든 엄마는 아빠와 이별 대신 만남을 계속했던 거죠. 내가 바보였지. 나를 위해서 이틀이라도 담배를 안 핀다고. 그게 찐사랑이라고 착각해서 홀라당 넘어갔지 뭐. 걱정 마. 내가 원래 몸이 비실비실해 보여도 건강하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주말마다 뒷산에 등산가지 당신이 챙겨주는 좋은 음식만 골라 먹지. 담배 펴도 금세 회복하니까 내 건강은 걱정 말라고. 아빠는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하셨어요. 과체중도 아니셨고 좋은 음식에 운동까지 한다며 자신만만해 하셨는데 그럴 리가요. 백해무익한 담배가 폐 속의 암덩어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아빠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 9살 때였어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도 아빠는 계속 담배를 피우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병실에 아빠가 없을 때 찾아다니면 어느새 쌈지공원 같은 데서 몰래 담배를 태우고 계셨어요. 저를 발견하고 후다닥 담배꽁초를 화단에 버리셨어요. 아빠, 담배 피면 어떡해. 큰일 나. 우리 미나 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빠 방금 담배 폈잖아. 내가 다 봤어? 응? 아닌데? 아빠, 손 내봐. 제가 아빠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담배 냄새! 들켰네. 우리 딸 셜록 홈즈다.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비밀. 아빠, 담배 어디다 숨겨뒀어? 엄마가 다 치웠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다. 별들에게 물어봐. 아빠! 나 아빠랑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아빠 없이 우리끼리 사는 거 싫단 말이야. 저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빠 앞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아빠는 저를 안고 토닥토닥 달래주셨어요. 알았어. 아빠 이제 절대 담배 안 핀다. 우리 미나 생각해서 담배는 이제 그만. 뚝. 그러니까 안심해. 아빠는 저희 가족을 사랑하는 힘으로 기필코 담배를 끊겠다고 맹세하셨지만 담배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저를 업어주시기도 하고 같이 약수터 갔던 좋은 기억들도 많지만 아빠와의 마지막 기억들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점점 깡말라가는 아빠의 몸과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던 모습. 임종을 지키고 장례식을 마치고 아빠의 유골에 납골당에 모시던 기억은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아픈 일이었어요. 미나 엄마, 미안해. 입살이 보살이라고. 우리가 괜한 소리를 내서. 이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야. 입을 확 깨매버릴 수도 없고. 아이, 정말 미나 엄마 볼 면목이 없어. 용서해. 아니에요, 언니들. 미나 아빠 아플 때 문병도 오시고 우리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여러모로 고마우는걸요. 언니들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란 거 잘 알아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미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콩을 한쪽이라도 나눠가며 사는 사람들이잖아. 언니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빠가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엄마는 파출부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본디 생활력이 강한 데다 살림에는 독보적인 자질을 갖춘 엄마는 파출부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어요. 덕분에 저희 집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고 정말이지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재미삼아 하지만 내심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그걸 엄마에게 딱 들키고 말았어요. 미나, 너 삼거리 주유소에서 알바하겠다고 했다면서? 엄마, 그거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삼아 그냥 물어본 거야. 왜? 너가 뭐가 부족해서 알바를 해? 엄마가 용돈을 안 줘, 학비를 못 내. 누가 너더러 돈을 벌어오랬어? 너, 엄마가 파출부 나간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엄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단지 나는 엄마 혼자 일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야. 미나, 진아, 잘 들어. 너희는 절대 알바할 생각하지 마. 학비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깝죽대지 말고 그냥 죽어라 공부만 하는 거야. 알겠니? 공부는 절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그것만 명심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거야. 알겠어? 엄마, 잘못했어. 남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엄마는 파출부 일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어. 엄마를 필요로 하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져서 너무 행복해. 엄마는 조만간 엄마를 따르는 파출부 이모들을 데리고 회사를 차릴 거야. 가사 청소 대행업이라고 맞벌이 때문에 혹은 혼자 살아서 집안일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야. 엄마는 지금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단 말이야. 엄마는 말만 앞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셨어요. 맞벌이로 육아와 가사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사와 청소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엄마를 잘 따르던 동료 5명과 시작했죠. 엄마의 살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운영까지 엄마는 전천후로 일하셨어요. 그때 엄마는 일과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답니다. 세상에, 너무 재밌어. 나는 내가 살림만 잘하는 줄 알았지. 회사 운영까지 잘할 줄 몰랐지. 근데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재밌으니 나는 괴물인가 봐. 엄마의 노력 덕분에 매출이 줄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엄마 회사는 가입자만 자그마치 1만 명이 넘는 최고의 청소대행 업체가 되었어요. 엄마는 회사 창립 15년 만에 가사일뿐 아니라 관공서 기업체 건물 청소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연매출 100억의 오너가 되셨지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시간이 되면 펑크난 스케줄을 메꾸러 직접 출장도 가기도 하세요. 주변에서는 대표가 굳이 현장까지 나갈 이유가 있냐며 말리는데도 엄마는 개의치 않으세요. 왜? 내가 청소하고 요리하는 게 부끄럽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엄마가 회사 오너다 보니 엄마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모시고 있는 대표가 파출부 나간다는데 상무며 부장이며 마음이 어떻겠어? 눈치 보이는 거지. 에헤이, 쓸데없는 걱정이야. 나는 말이다. 밀고 닦고 치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본디 살림이란 게 그렇잖아. 가족을 살리는 일이잖니. 우리가 사는 집이 쾌적하고 편안해야 바깥일도 잘 되고 가족도 행복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걸? 그리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 초창기 때부터 이용해주시는 VVIP 고객들 대상으로 펑크났을 때 하는 거라 괜찮아. 알았어,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요. 무리라?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저는 이런 엄마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노고 덕분에 저희 자매는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잡지회사의 기자가 됐고요. 여동생은 미대를 졸업하고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 일본에서 유학 중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한 지 1년도 안 돼 남친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에 소품 협찬을 해주던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맨날 전화통화로 협찬 내용만 주고받았는데 하루는 본인이 직접 소품을 가지고 왔다면서 대뜸 촬영 현장에서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갔죠. 본사 스튜디오로. 딱 봐도 순둥순둥 하얀 곰돌이같이 생긴 사람이 조명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장우진 씨? 혹시 장우진 씨 되세요? 네, 저예요. 님이 신민아님? 네, 제가 신민아 기자예요. 어제 통화했었던. 사인, 여기다, 여기. 장우진 씨? 어디 불편하세요? 저랑 통화하신 분 맞죠? 분명 전화통화를 할 때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이건 뭐 흡사. 띠리리리 연구 없다 하던 그 옛날의 연구 맹구 아저씨가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히 계세요. 연신 어버버거리던 장우진 씨가 마치 바보처럼 이리저리 돌아보더니 도망치듯 출입문을 향해 뛰쳐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미모에 너무 놀라서 정신이 잠시 나갔었다고 하더군요.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들어오는데 이건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탤런트 김사랑인 거지. 우윳빛깔 피부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긴 다리로 또각또각 걸어오는데 그냥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싶은 거야. 심장은 쿵쾅쿵쾅 되지.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입이 떨어지나. 갑자기 말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야. 자기도 알겠지만 내가 평소 그렇게 병신같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생전 여자 앞에서 떨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나는 자기 앞에서 그저 망가진 로봇이 된 기분이 들었어. 뚝딱뚝딱거리고 삐걱삐걱대는. 첫 만남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남자는 일을 핑계대면서 꾸준히 애정 공세를 해왔고 저를 여신처럼 떠받들며 좋아해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해서 저는 그 사람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본 순둥한 이미지처럼 성격은 순하고 선했어요. 1년 정도 진지하게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저희 엄마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면서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어머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 말을 얼마나 용기 내서 하는 말인지 짐작이 가네.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네. 그게 뭡니까? 어머니? 그 자격 조건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자네 담배 피나? 담배요? 아니요, 절대요. 네버, 에버. 저는 노담 인생입니다. 평생 담배를 입에 대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친구들이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담배 연기로 도나스를 만들게 할 때도 저는 오줌을 참으면 참았지 화장실에 얼씬도 안 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담배 한번 피워보라고 그래야 사나이 대장부라고 저를 꼬시고 암만 유혹을 해도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제 순결을 절개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일 제 목에 칼을 대고 담배를 필래 죽으려 한다면 죽으면 죽었지 담배는 절대 제 입에 대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네, 확실합니다. 좋았어. 그렇다면 자네는 합격. 내 사윗감으로 합격일세. 헐, 엄마. 뭐야? 그런 어떤 남자라도 노담이면 합격이라는 거야? 너희 아빠가 담배로 그 고생을 했잖니. 엄마는 담배라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다리가 후덜덜 간담까지 서늘해진다. 어머님, 저는 이 한 목숨 다 바쳐 미나가 담배 연기 없는 청정한 공기 속에 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네 포부 한번 멋지군. 정말 마음에 들어. 그 마음 변치 말고 그대로 쭉 가는 걸세. 그럼요, 어머님. 이 마음 변치 말고 그대로 쭉 노담 인생입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건 자네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말하게. 이렇게 남자친구는 일생 담배 한 번 피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 집 사위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집은 조명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는데 남친의 아버지와 삼촌, 사촌들이 하는 가족회사였어요. 남친의 집은 자산이 꽤 갖춘 편이라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재벌가 사모님이나 되는 듯 콧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우리 우진이 신부감 만난다고 했더니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나오겠다는 걸 내가 겨우 뜯어말리고 왔다. 너도 잘 알겠지만 우리 우진이가 좀 잘났니?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가문의 태들보라고 어릴 때부터 친지들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 잘난 아들 둔 덕에 내 인생이 피곤하다 피곤해. 엄마, 누가 보면 내가 판검사 됐는 줄 알겠어. 미나 씨,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줘. 명문대 나와서 아빠 사업 이어받는 네가 의사 판사보다 모자랄 게 뭐야. 돈이 없니 인물이 못났니? 결혼정보회사 가봐라. 이 인물에 이 학벌에 의사 며느리도 문제없다더라. 엄마, 이야기는 끝났잖아. 미나 씨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 왜? 아이, 그래, 알았어. 내가 빈말을 한 것도 아니고. 미나라고 그랬지? 그래. 가족이 어떻게 된다고? 제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어머니랑 살아요. 동생은 일본 유학 중이고요. 홀어머니 손에 자랐구만. 애비 없이 자란 애들이 싸가지가 바가지라던데. 엄마, 왜 그래 진짜? 미나씨, 오늘 우리 엄마 심기가 불편해서 그래. 평소에는 안 그래, 진짜야. 처음엔 저도 예의 바르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예비 시모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개무시하고 개소리를 장렬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얼굴은 썩어들어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와중에 예비 시모가 또 막말을 하더군요. 홀어머니가 애들 키우기 힘들었을 텐데 네 엄마 무슨 일을 하니? 파출부 대행업체를 하세요. 홈클리닝 서비스라고 집안일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사나 청소를 돕는 그런 회사예요. 뭐? 파출부? 그럼 너네 엄마도 파출부하러 나가는 거야? 뭐 가끔, 아주 가끔 나가시기도 하시죠. 사원들 가운데 혹시 스케줄 펑크나면 땜빵하러 가시기도 해요. 아유, 졸지에 파출부 집안이랑 사돈 맺게 생겼네. 쪽팔려서 원.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남친은 자기 어머니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저를 위해 방어해 주었습니다. 엄마, 파출부 아니고 대행업체 오너세요. 운영하는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그래봤자 파출부에서 대표 아니냐. 그럼 파출부지 뭐. 에휴, 남의 집에 식모 사는 것도 자랑이라고. 세상 참 좋아졌어. 저는 처음 느껴보는 모욕과 모멸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 순간 신우이가 거들더군요. 뭐? 파출부? 어머, 나는 새언니가 잡지사 기자라고 해서 완전 기대했는데. 언니 완전 흑수저군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흑수저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떡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었죠. 어머니 덕분에 저도 어렵게 살지는 않았어요. 남들 배우는 거 다 배우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어요. 예비 시누이는 비웃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에헤이, 딱 봐도 알겠네.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거죠? 결혼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삼는 거 너무 올드해서 하품이 다 나온다. 엄마, 나 사과 좀 깎아올게. 저 언니가 사온 과일 얼마나 맛있는지 맛이나 한번 보자고. 제가 첫인사 선물로 사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신우이가 부엌으로 총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과를 깎아서 내어오더군요. 엄마, 나 잘 깎았지? 이게 다 궁중요리 신부 수업에서 배운 거라니까. 언니도 좀 드세요. 예비 시모가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사과를 도로 뱉어냈습니다. 이게 사과야 뭐야? 아유, 맛이 왜 이래? 예비 시누이가 얼른 포크로 집은 사과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시모처럼 똑같이 퇴하고 사과를 뱉더군요. 헐, 대박.
진짜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사과는 처음 본다. 이게 뭐야? 어쩜 과일을 골라도 꼭 치 같은 것만 골라오는지. 우릴 우습게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렇지. 선물한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맛이 없더라도 너무 달지 않아서 부담 없이 먹겠다. 잘 먹을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얼마나 저희 집을 무시하면 예비 며느리 면전에서 저희 어머니까지 욕보이시는지. 저는 당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는데 맛이 없다니 도로 물려야겠어요. 아유, 백화점 물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하긴 백화점 물건을 사봤어야 알겠지. 저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를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못하겠다고. 이 상종 못할 사람들과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고. 부득부득 이를 갈았습니다. 내내 저를 감싸주던 남자친구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엄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미나 씨 민망하게. 그런 소리 할 거면 우리 여기 못 있어. 나갈 거야. 나가자.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다를 정도로 싹싹 빌더군요. 미나 씨, 우리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나랑 하는 거잖아요. 제발요. 결혼 안 하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제발. 미나 씨, 내가 잘할게요. 오진 씨, 미안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못해요, 이 결혼. 미나 씨, 저 미나 씨 없으면 죽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가 미나 씨한테 사과하도록 만들게요. 우리 결혼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도록 만들게요.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라는 말은 마세요. 나한테 진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남친은 매일같이 회사로 찾아와 집까지 저를 데려다주면서 온갖 애교와 감언이설로 꼬셨습니다. 미나 씨, 잘 잤어요? 나는 어제 귀신꿈 꿨어. 귀신꿈. 갑자기 혀 짧은 소리는 왜 내는 거예요? 우리 공주님 기분 꽁기한데 백화점 가서 쇼핑할까요? 내가 쏠게요. 뭐에 뿅? 우진씨, 나 지금 토할 것 같아요. 민아씨, 한 번만 봐줬대요. 네? 뿌잉뿌잉. 백곰 같은 남자가 어깨를 흔들면서 혀 짧은 소리로 뿌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어요. 대체 내가 뭐하고 있나 싶어서요. 웃었다. 미나씨, 지금 웃은 거 맞죠? 와, 30일 만에 우리 미나씨가 웃었다. 만세! 만세! 대양동님 만세! 지금 완전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거든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요. 안 돼, 미나씨. 우리 미나씨 손발 오그라들면 큰일 났는데 어디 봐요. 남친이 제 손을 잡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 미나씨는 0.0000001mm도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미나씨는 지금 이대로 벽이에요, 벽. 완벽. 저는 계속되는 남친의 주적과 애교에 그만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사르르 녹는 것이었어요. 남친은 남친대로 집안에서 결혼을 못하면 절연하고 나가겠다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니 마음이 짠하더군요. 미나씨, 조금만요. 제가 머지않아서, 정말 머지않아서 어머니는 백기 들고 투항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제 편이시고요. 여동생도 제가 다 구슬려 놓았으니 걱정 마세요. 우진씨,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그러니 이제 단식 그만하고 그냥 날 믿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진짜 나는 미나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는 남자친구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솔직히 사과를 퇴하고 뵀던 예비 신우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정남이가 뚝 하고 떨어졌고 예비 시모의 거만하고 무례한 언행을 떠올리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우리의 만남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친이 단식 투쟁을 벌이며 땡깡을 부리자 열탱받은 예비 시모가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좋다. 정리가 그렇게 크하여 결혼하고 싶다면 한 가지 내 조건을 틀어줘야겠다. 조건? 무슨 조건인데? 별거 아니야. 걔네 엄마가 파출부라니까 궁금해서. 얼마나 일을 잘하길래 회사까지 차렸나 궁금도 하고. 그러니 언제 우리 집 와서 청소 한번 해보라고 해. 딸 시집 보내는데 예비 사돈집 청소 정도야 식은죽 먹기지. 안 그래? 뭐 정말? 청소하면 결혼이라고? 그래. 그럼 네 결혼 허락해주마. 저도 남친과 예비 시모가 주고받은 이런 대화 따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저에게 미주알고주알 전부 다 알려주었고 저는 남친의 행동에 실망을 했어요. 아무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대도 저희 어머니에게 청소를 요청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남친과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하고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애비 없는 자식은 싸가지가 바가지라는 막말에 기껏 선물한 과일까지 퇴뱉어내? 그것도 모자라서 널 흙수저라고 무시를 했다고? 우진 씨는 안 그런데 우진 씨 어머니는 너무 아나무인인 거야. 모전 여전이라고 그 여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엄마, 우진 씨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게다가 엄마가 파출부 대행업체 오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엄마더러 자기 집 청소를 하면 결혼을 허락해준대나 뭐래나. 내가 무슨 조선시대 세자빈이 된 것도 아니고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잘 됐어. 결혼하고 이혼하느니 지금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 우진이는 그걸 좋다고 너한테 일러 바치고? 엄마는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명상의 시간. 먼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몸은 편안해지고 내 마음은 가벼워진다. 내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습니다. 는 개뿔! 이 쌍놈의 옆에 내가 어디 감히 내 딸을 모욕하고 능욕해? 아우, 내가 그년을 가만두나 봐라. 엄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빠드득 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어금니 다 나가겠어. 미나야, 너 우진이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번 주말에 청소하러 간다고 전해라. 뭐? 싫어. 나 우진 씨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그 집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넣을 거라고. 엄마도 그딴 집에 너 안 보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는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가 차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실컷 먹으려. 엄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아 뭔가 어마무시한 대복수극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청소를 약속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우진 씨네 집에 청소를 하러 간다면서 메이크업 샵에 들러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까지 드라이로 말아서 힘을 빡 주셨어요. 옷도 구두도 가방까지 명품으로 휘감으시더니 최근에 구입한 벤츠 마이바흐에 저를 태우고 출발을 외치셨습니다. 엄마 차 뒤로는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엄마 차를 호위하듯 따라왔어요. 엄마만 가는 게 아니었어? 누가 보면 임금님 행차하시는 줄 알겠다. 영색이 회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회사 대표의 위험이 뭔지 오늘 그 집에다가 맛 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차량 6대가 줄을 지어 달리니 사람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무슨 국빈의전 차량 마냥 구경을 했어요. 우진 씨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엄마는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 앞으로 나와 있으라고 하셨죠. 우진 씨 집 앞에 차들이 줄을 서서 주차를 하자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삼삼오오 모여 웅성웅성 됐습니다. 바깥에 소란한 소리에 우진 씨네 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대문 밖으로 나오셨더군요. 엄마는 비서 아저씨의 의전을 받으며 귀족처럼 우아하게 벤츠 마이바흐 뒷자리에서 내리셨고 그 모습을 본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머, 세상에나 저 차 벤츠 마이바흐야. 4,000cc면 잠깐만 무려 3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차량 아님? 엄마의 갓김치. 엄마가 또각또각 걸어나가 시누이에게 놀리듯 말했습니다. 어머, 전에 타던 볼보가 지겨워서 새로 뽑았는데 그쪽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보아하니 여기가 우진이 동생이고 이쪽이 우진이 어머님? 엄마의 화려한 등장에 넋이 나간 듯 침을 줄줄 흘리면서 보고 있던 우진 씨 어머니는 엄마의 질문에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방긋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어머나, 우리 미나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제가 우진이 엄마 맞습니다. 맞아요. 어서 들어가시죠, 예비사돈. 우리가 아직 예비사돈 사이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듣자 하니 제가 이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결혼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우진 씨 어머니가 갑자기 비굴한 모습으로 저희 엄마 앞에서 딸랑딸랑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아유, 그럴 리가요. 말이 완전히 와전됐나 보네요. 아니냐, 응? 미나야, 그지?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고 제 이름을 간드러지게 부르는 목소리에 제 온몸에는 닭살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 저희 회사 홈클리닝 서비스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희 직원 중에 최정예 멤버만 엄선해서 왔어요. VVIP들만 담당하는 소수정의 최고의 인재들이죠. 어느새 5대의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 직원들은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엄마 뒤에 2줄로 서 있었는데 이건 마치 조폭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압도되어 우진 씨의 부모님과 시누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엄마가 하는 대로 지켜볼 뿐이었어요. 자, 그럼 몸 좀 풀어볼까? 사원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청소에 앞서 작업복으로 환복합시다. 엄마의 지시에 맞춰 남자 직원들이 일제히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마치 군인처럼 너무나 절도 있게 움직여서 조금도 어수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중하고 질서정연한 태도 덕분인지 직원들은 작업복을 입었는데도 어딘가 기품이 흘러넘쳤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표님, 3인 1조로 거실, 안방, 작은 방 2개, 욕실, 주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았어. 청소 큐! 엄마의 큐사인과 함께 남자 직원들은 장비를 들고 자신이 맡은 장소로 들어갔어요. 각종 장비를 꺼내 들고 순식간에 청소를 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청소가 끝났어요. 엄마는 거실과 주방, 안방 등 직원들이 청소하는 상황을 매의 눈으로 살피며 돌아다니셨고 남자 직원들은 엄마를 깍듯하게 모시면서 엄마의 지시사항에 기꺼이 따랐습니다. 김주임, 창틀먼지 제대로 닦아주고. 네, 대표님. 박대리, 곰팡이 때는 세정제로 싹싹 씻어내고. 네, 대표님. 독소 흡입 방지를 위해 욕실 문과 창문 활짝 열고 환풍기도 켜두라고. 아무래도 이 집 사람들 구린 독가스가 욕실에 가득한 것 같으니 최선을 다해 배출해보자고. 네, 대표님. 엄마의 진두지휘 아래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청소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청소가 끝이 났어요. 욕실과 주방, 안방과 거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안방 청소 클리어했습니다. 주방 청소 클리어했습니다. 거실 청소 클리어했습니다. 욕실 청소 클리어했습니다. 엄마는 매우 흡족한 얼굴로 청소를 마친 직원들을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쳐주었어요. 역시 우리 회사 베테랑들답게 완벽한 솜씨를 보여주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훌륭해요. 청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홀린 듯 지켜보고 있던 우진 씨네 어머니가 같이 박수를 치면서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아유, 브라보. 이게 청소인지 마술인지 저는 마법을 감상하는 기분이었어요. 오, 브라보. 저희 홈클리닝 서비스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마음에 들다 마다요. 사돈, 온 집안에 찌든 때 묵은 때 곰팡이까지 싹싹 제거하고 광택이 차르르르 흐르는데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새 집으로 이사 온 것 같은 이 기분. 이 집에서 저는 날아갈 것만 같아요. 그럴 리가요. 체중이 있으신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분을 사돈으로 맺을 생각을 하니 더 그래요. 너무 좋아. 우진아, 나 이 결혼 완전 찬성이다. 우리 미나가 완전 볼매잖아요. 볼수록 매력 터져. 너무너무 탐난다. 그래요? 저는 저한테 청소를 맡겼다기에 적어도 반나절은 걸리는 대저택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집이 너무 작고 허접해서 청소가 금방 끝나버렸네요. 그죠? 중산층이 사는 50평대가 그렇죠 뭐. 사돈 댁은 평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요? 여기 3배는 더 되죠? 참. 우리 딸을 엄청나게 무시하셔서 엄청 대단한 집인 줄 알았네. 이럴 거면 직원 1명만 데려올걸. 괜히 15이나 불렀네. 사돈 회사 직원이 대체 몇 명이나 되세요? 저희 직원은 200명이고요. 연매출은 100억이 넘습니다. 아유, 이금문이 제가 무식해서 파출부 대행업체라고 만만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만만하게만 보셨을까? 우리 딸을 무시하고 모욕까지 주셨잖아요. 그제야 저희 엄마가 청소를 깨끗이 마치고 훈계를 하려고 했다는 걸 깨달은 우진 씨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해 우진아 우미야. 사돈 어르신께 사죄를 드려라. 얼른 필자 빌어. 잘못했어요 사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잘 초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싸가지가 가출을 했는지 콧방귀를 끼며 투덜댔어요. 내가 왜? 내가 뭐? 이 집 아니면 뭐? 오빠가 장가를 못 가? 나는 이따위로 젠치하는 집안 됐다고 봐. 우진 씨 어머니가 신우이의 머리를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이그 요년아, 네가 지금 튕길 때가 아니야.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코를 빠뜨리고 있어? 말없이 지켜보던 우진 씨 아버지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집 식구들이 무지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보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내내 참아왔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하죠. 제가 파출부라고 흑수저니 신분 상승하려고 결혼한다느니 온갖 멸시를 다했으면서 내가 번듯한 회사 대표라고 하니 갑자기 사돈을 맺고 싶다고 하시고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통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가까이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자 우진 씨 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볼멘 소리를 했어요. 아니, 우린 파출부 회사라고 해서 파출부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직원 200명을 부리는 기업이다. 연매출 100억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요. 우진이 어머니, 저는 그게 더 싫어요. 사람을 신분이나 계급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파출부는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엄마가 파출부라고 무시하는 그런 천박하고 무식한 집안에 절대 제 딸 못 드립니다. 그런 줄 아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진이 담배 하나 안 피는 것 말고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키 작고 못생기게 태어난 게 당신 아들 잘못은 아니니까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상견례전에 파혼이 된 게 오히려 잘 됐네요. 죽어도 이 결혼 못 시키니까 그리 하시고요.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사세요. 쓴소리를 내뱉은 엄마는 다시 벤츠 마이바흐에 오르셨어요. 저도 엄마를 따라 차에 올랐을 때 우진 씨가 달려와 차문을 두드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미나 씨,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떠나지 마요. 날 떠나지 말라고. 한때나마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주저앉아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두 주먹을 쥐고 있는 손등으로 눈물 두어 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걸 본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렴. 살다 보면 수많은 인간들을 만나는데 사람을 계급이나 신분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고 해도 절대 바뀌지 않아. 악연을 미리 알고 피해갈 수 있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렴. 우리 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줄 좋은 인연이 분명 나타날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 3개월이 지났네요. 지난 3개월 동안 우진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와 메일을 보내며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어긋난 인연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부디 우진 씨가 우진 씨네 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